우리 IASC에는 런 캔서, 에조파지알 캔서, 그다음에 사이믹 칼시노마, 멜리건트 메조셀리오마 같이 향후 스테이징 워크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모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센트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그 카트에서 모은 자료가 전체의 한 11%에서 12% 정도 되나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이 스테이징 워크업에 쓰이는 자료에 저희 한국의 자료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사이모마 전체 카초 레지스트리에는 적은데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게 저희만 쓰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저희 나라의 데이터베이스의 근간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던 거기 때문에 그 주축이 되셨던 선생님들과 의논해서 아마 저희 데이터가 그 시드 머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에게 10분의 디스커션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요. 혹시 오늘 세션 들으신 청중 여러분 또는 온라인 청중 여러분께서 궁금하시거나 코멘트하고 싶으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제 조숙기 선생님께 좀 물어보고 싶은데 네. 결국은 저도 일본에서 물어보고 그러면 그래도 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려면 하다못해 데이터베이스 매니저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결국은 이 경제적인 게 필요하거든요. 경제적인 어시스트가. 그러면 최소한 데이터를 넣는 데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것을 운영하는 데는 일본 같은 데는 그래도 이 거기 보건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도와주고 이런 면이 있는 것 같던데 학회에서 도와주던가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 그래서 아까 이승현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그 입력하는 병원에 이제 당근을 어떻게 줘야 되는가 그 부분을 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유방암 학회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법적인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는 각 병원마다 입력할 수 있는 연구원을 보내줄 수 없으니까 학회에서 연구원을 뽑아서 그 연구원이 각 병원에 가서 그 병원의 데이터를 보면서 그러니까 EMR에 접속해서 그 데이터를 학회 폼으로 변환시키고 이래서 결국 그게 개인정보 문제나 또는 외부인 문제 때문에 아마 그게 문제가 된 경우 있는데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까 발표할 때도 제가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거를 해결책을 아직 못 찾았다고 하는데 하나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저희 학회 그러니까 흉종의 학회에도 어떤 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부 쓸 수 있지만 또 하나 지금 이제 모학회에서 전체적으로 이 레지스트리에 관심이 많고 또한 이 부분에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아마 요거는 개인적으로는 그 흉종회뿐만 아니라 다른 학회에도 어떻게 각 병원들마다 그런 당근이라는 거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보고 그거에 그냥 따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흉종회에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저를 저희 재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하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원이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아직 온라인이나 현장에서의 질문 코멘트는 없는데요. 이호숙 교수님, 네. 예, 부산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이호석입니다. 제일 처음 발표하신 이승현 선생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STS 데이터베이스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선례나 이런 경험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발표하시는 내용 중에 그 10% 정도의 랜덤 밸리데이션을 항상 매년 한번 한다고 하셨거든요. 아마 그런 작업들이 아마 동반되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군데에서 신뢰를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지금 여기 카스도 말씀하셨고 카트도 말씀하셨는데 그 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 그런 검증하는 작업을 만약에 적응한다면 혹시나 어느 정도의 퍼센트로 그런 랜더미제이션을 해서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할 건지 혹시 그 데이터를 준비하시면서 느낀 점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승현 선생님. 예. 저한테 사실 인터널 발리데이션이라는 건 이제 예를 들면 전역에 1000개의 센터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50개 정도를 셀렉션해서 그 학회 아카데믹 커미티에 있는 흉부외과 의사들 위주로 편성을 한 사람들이
실제 차트 리뷰와 STS 데이터 레지스트리에 입력한 항목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은 당연히 뭐 카조 레지스트리에 관련된 분들이라면은 뭐 특정 병원의 연구간호사나 데이터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이 가서 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현실로는 시행 초기에 만약에 그런 인터널 발리데이션을 꼭 해야 한다면 해당 전문 분야의 위원 혹은 흉부외과 전문의 중에서도 제너럴 슬롯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셀렉션을 해서 실사 방문 같이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또 잠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복지부의 어떤 지원 얘기도 김동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입력해야 할 그 파퓰레이션이 아주 많은 병원도 있고 적은 병원도 있기 때문에 병원마다 뭐 병원의 사정에 맞추어서 인건비를 고용하면은 뭐 시급을 얼마씩 해서 사람을 뽑아준다, 이거 자체가 좀 굉장히 형평성에 맞기가 어렵거든요. 어떤 병원에 뽑았더니 9 to 5를 매일같이 넣어도 이 사람 일을 다 못하는 병원도 있고, 어떤 병원은 한 2시간 입력하면 할 게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렇게 뽑는 건 좀 어렵고, 연구원이라는 것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저희가 이제 또 미국이나 이런 외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과 보험 행태가 비슷한 형태로 가려면은 뭐 어떤 지원 형태를 받는지는 정확하게 차이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의사 개별이 그 클라우드에 넣는 것에 어떤 구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관상동맥 수술 수가의 적정성 평가를 할 때 우리가 관상동맥 수술 1등급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항목을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넣는 거를 수술 기록지만큼의 노력을 가지고 넣기 때문에 1등급 받고 그 수가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술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넣는 것이 이제 내가 넣고 말고의 어떤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수술한 것에 대한 정당한 수가를 받아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하면 내셔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을 하고 거기에 맞는 수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야지만 입력을 할 것이지, 지금 사실 뭐 병원마다 연구원을 뽑아서 보내주네 얼마씩 뭐 건당 얼마를 보내주네 이런 것은 사실 좀 논점이 나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이승현 교수님이 잠깐 저의 질문을 조금 잘못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 그 병원에 그 주는 그런 인센티브가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를 운영하려면은 시스템을 시키면서 클라우드 시스템에 정리해야 되고, 그걸 운영하려면 그걸 관리하는 중앙 그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네네. 그러니까 그 시스템 자체를 운영하는 그 비용을 어떻게 우리가 마련할 겁니다. 지금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심장재단에서 지금 펀딩이 돼서 저희가 받은 돈이 일단 프로그램 개발 시드머니고요. 명목상으로는 성인심장 레지스트리 비용이라고 했지만 뭐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공이 나눠 쓰고, 일단 오전 점심시간 중에 발표하셨지만 이제 법인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익사업 등, 아까 CVSD 오른쪽에 보시면 뭐 때르모를 비롯한 각종 펀딩 기업의 그 배너 광고가 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한 30개 정도 기업이 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수익사업뿐만 아니라 후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 및 그런 걸 유지할 수 있는 중앙의 어떤 데이터 관리 요원들은 그런 비용에서 충당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인풋 데이터 인풋의 뭐 강제성보다는 의무성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사실 개별 학회, 저희 뭐 일반 흉부에서는 흉부종양학회가 가장 큰 학회이긴 하지만 각 병원에서 사실 의무적으로 입력을 하라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 학회에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 수술 기록지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의무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각 병원에서 예를 들면 시니어 교수님은 이런 시스템에 반대하시고, 뭐 주니어들은 찬성하게 되면 결국 그 병원에서는 활성화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모 학회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하면, 인풋을 하게 하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보위원회나 학회에서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이승용 교수님. 네. 네, 보관들은 지금 저희 뭐 계속 말씀드린 대로 뭐 그 극단적인 방법부터 뭐 여러 가지 안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레지스트리 데이터, 전공의가 이제 수술이 많은 병원도 있고 적은 병원도 있다 보니 우리가 보드 시험 볼 때 논문 쓸 거리나 이런 것도 사실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레지스트리에 이용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논문을 쓰는 것을 허가해 주되 무조건 넣어라. 안 넣으면은 그 전공의는 논문 못 쓴다. 그렇게 대신에 이용할 수 있고 보드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대신에 자격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죠. 뭐 또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은 뭐 이거를 꼭 넣어야지만이 전공의를 우리가 교육 수련부랑 상의를 해가지고 전공의 배정할 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페널티를 줘서 줄여보는 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다 제 살 깎아먹는 이야기들이고요. 결국은 자발적으로 볼런터리하게 입력하는 게 좋지만 거기에 우리나라의 장점을 접목하자면 전국민 의료보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의료보험 시스템 하에 있는 등록된 환자들을 그냥 무조건 입력할 수 있는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무적으로 입력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승윤 교수님 의견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번 레지스트리 세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